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제조기업의 생산계획 최적화로 사용되고 있는 APS가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SaaS형 APS가 기업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국내 APS 리딩 기업인 VMS 솔루션스의 모차르트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PS가 왜 제조기업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클라우드 APS의 장점은 AI, SCM 관리 등 새로운 기능들을 애자일하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 아닐까요? 여태까지의 경험들, 그다음에 좀 시뮬레이션 기반의 APS라고 하는 저희 회사가 주로 갖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모차르트 클라우드고요. 기존에 클라우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제품의 특징은 좀 단일한 모델로 플래닝부터 스케줄링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하나의 싱크로나이즈된 플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많은 경험들을 프로세스로 녹여서 내가 업무를 할 때 요 UI를 가지면 이런 업무들을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린 AI라든지 RF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성격을 제공해주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APS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네이티브 SaaS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기업 고객들이 저거를 도입하더라도 일반적인 오피스 365처럼 띡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까 같이 상담하고 뭔가 이런 곳에다 요렇게 하면 이 정도의 효과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온프레미스처럼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쌌으니까 고객도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B2B 시스템들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제를 하면은 시스템을 바라보는 게 시스템 구축 시작하고 거의 끝날 때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구사항이 그때 나오면 프로젝트도 길어지고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기도 쉽지 않고 얘는 이제 구축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볼 수 있고 교육받고 샘플 데이터라도 돌려보고 내가 시스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감을 얻고 요구사항을 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APS를 제조기업이 사용할 때 제조 노하우의 외부 유출에 대한 리스크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PS 클라우드가 모차르트 클라우드가 이것이 이렇게 클라우드 쓸 때 사실 제조업에서의 아주 기밀적인 자료라든지 자산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가 그쵸? 없죠. 스케줄링은 사실 여기 우리가 아까 반도체라면 반도체 몇나노 공정 내용 관심 없는 거잖아. 저희는 관심 없죠. 없는 거잖아. 여기 그냥 이 공정의 인앤 아웃, 인풋 아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장비에 언제 들어갔다 언제 공정이 어떤지는 전혀 일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 엔지니어들도 반도체 공장에 몇 년 있어도 반도체 자체는 잘 몰라요. 클라우드 APS는 생성형 AI 같은 최신 AI 기법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VMS 솔루션스는 APS의 어떤 분야에 AI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AI 기술이 점점 더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을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용자랑 시스템을 인터랙션하는 방식이 바뀐다. 과거에는 메뉴 찍고 입력하고 이런 방식이 질문하고 답변 받고 우리가 챗GPT 하듯이 쉽게 되는 거죠. UX가 쉬워지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 요약한다든지 분석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좀 활용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엔진 영역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높은 품질의 계획을 만드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로직들을 좀 강화하고 예측을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이제 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자동화된 공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 잘 운영 단계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LLM 가지고 해보고 있는 것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어요.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으면 어떤 주문이 차질이 발생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주문별로 납기 만족도를 보여달라 하면은 이제 볼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주문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문제가 되는 주문 코드가 실제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디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한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물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화면을 알려주고 이제 링크를 줍니다. 그럼 링크로 들어가면은 그 조건으로 이제 본맵을 이제 보여주고요. 여기서 뭐 특정 이제 부품에서 반제품 조립이 안 됐다라고 얘기가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가면은 또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야. 하지만 더 원인은 여기야. 네. 라는 걸 저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이 메뉴, 이 제품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할 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는 챗봇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챗봇이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저희가 그러니까 저런 게 없을 때는 사용자가 일일이 저 메뉴를 막 그렇죠. 뒤집어서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뒤집어야 그것이 아주 돼요. 실무자는 잘 알겠지만 맞아요. 네. 실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렇죠. 저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서비스들을 베타라고 지금 돼 있는데 네.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활용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나니까 이런 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아. 얘가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이 오케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 좀 더 설명하고 요약해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좀 더 기능을 붙여 나가고 있는. 어떻게 그런 보면 이제 보이미 솔루션스가 이제 뭐 2020년 거의 25년을 네, 네, 하신 거 아니야 이쪽 네. 영역. 25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데이터들, 문서들 갖고 학습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도 계속 학습을 시킬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런 관련된 물어보면 이렇게 환각 현상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RAG 이상한 네, 그죠?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려고 계속 네, 뒤에서는 네, 네.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죠. 음. 네. 또 한 축에 이제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잘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설비 간트 차트인데, 설비별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저게 마치 뭐 테트리스를 가로로 뉘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런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을 이제 디스패칭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장비 앞에 대기하고 있는 작업물 혹은 앞으로 올 작업물을 어떤 방식으로 여기다가 작업을 하게 만들까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고려 요소가 많이 있겠죠. 저기 지금 예시로 한 3가지 넣었는데 네. 그건 훨씬 더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납기가 더 중요해. 아니면 셋업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중치를 먹일 수 있는 저런 것들이 전부 다 파라미터가 될 거예요.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해보면은 똑같은 거지만 가중치가 다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날을 선택할지가 바뀌겠죠. 네. 스케줄 결과도 바뀌는. 저희 이제 착안을 한 거는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을 놓고 생산량, 셋업 횟수, 지연 주문 건수나 뭐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KPI로 주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저런 파라미터들을 좋은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걔를 적용하면은 셋업도 줄이고 생산 사이클 타임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고 네네네. 그 찾아진 파라미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다 셋업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들을 이제 만드는 쪽으로 한쪽이 연구해서 이제 제품화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네. 정말 강학습 기반의 이런 딥러닝으로 네. 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인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강학습의 기반이 사실 시뮬레이션 그렇죠. 모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한 측면으로는 유사하지만 디스패칭을 아예 그냥 AI가 뉴럴넷을 가지고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착안을 해서 작업물이라든지 장비 혹은 공장의 상황을 그냥 속성 정보 그대로 넣어주고 저 뉴럴넷이 최종 내가 이 시점에 작업이 필요한 낫을 선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저 뉴럴넷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AI 디스패처를 만들고 디스패처가 이제 동작하는 스케줄러로 네.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품화는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머신러닝은 아직도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하기에는 어떤 허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AI 디스패처는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의 작업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네네. 그래서 뭐 XAI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 저희 접목을 못 시킨 거고. 마찬가지로 뭐 좋은 성능이 나는 건 알겠는데 정말로 적용했을 때 위험 요소는 없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있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통계치로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최소한 문제가 되는 결과를 내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AI를 네. 해보시니까 네. 본인 생각에 이건 진짜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네. 그런 확신은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몇 프로 있어요? 몇 프로? 저는 90% 이상이 90% 이상?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그게 클라우드에 올라가던 온프렘으로 서비스를 하던 동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클라우드가 하나의 그냥 스케줄러, 플래닝 하는 도구 이런 거보다는 네. SCM의 저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좀 수익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적용 대상 영역을 확장한다던가 인프라가 좀 더 자원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것들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저 기술과 서비스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들이 온프렘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면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킨다거나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S를 도입하는 거는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품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지고 그렇죠. 시장이 계속 많이 변하고 SCM 네트워크 자체도 많이 변동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화나 정보화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갈 지능화된 머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생산 관리를 하는 숙련된 인력들 줄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IT를 지원하는 인력도 줄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클라우드형의 APS 도입하는 게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차르트 클라우드, 요 사스형 APS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형태가 사스다 보니 이제 좀 접근성이 좀 좋다는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대기업들 아니더라도 쉽게 접해서 써볼 수 있는 방식으로 솔루션들을 공급할 예정인 거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스케줄러, 플래너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SCM 전체를 관장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에 빠르게 올려서 APS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공급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VMS 솔루션스의 클라우드 APS 관련 보다 더 상세한 정보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